이런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저도 사실 너무 한 번도 못 해본 게 한이기도 하고 사실 엄청 명예로운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별로 이렇게 명예로워 보이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 12세나 15세 레벨에서 많이들 코리아 마크 달고 해외에 가서 대회들 많이 하고 오잖아 사실. 대만 특히 대만 뭐 일본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지역 대표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몇 개 학교 이렇게 시즌 끝나면 뽑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대회 가면서 뭐 참가비도 당연히 이제 선수 학부모들이 다 내고 하면서 어쨌든 코리아 마크 이렇게 달고 간다는 거지. 아, 그거 좀 그렇지. 예.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짬밥 있으시잖아. 아마야구 짬밥. 글쎄, 나는 뭐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은데 국가대표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라이 재팬 같은 방식은 좀 뭐 일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기는 해도 좀 따라할 만한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무라이 재팬은 별도의 홈페이지도 있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 기구 NPB에 속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말 넘버원 대표팀이 있고, 그 밑에 대학야구 대표팀, 고교야구 대표팀, 15세 이하 대표팀, 12세 이하 대표팀이 전임 감독제로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대회 참가, 사실 야구가 국제대회가 뭐가 있어.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게 국제대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독제를 운영하고 그런 별도의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 역할이나 그 가치를 그냥 대회 참가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12세, 15세 뭐 물론 뭐 그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뭐 유소년 레벨의 어떤 강습회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돌아다니면서 교습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전파도 하고, 나는 우리 대표팀이 좀 그런 역할을 좀 우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표팀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예. 권위가 정말 딱 서는 거지. 권위가. 그래서 거기 12세 같은 경우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도 한다고. 그러니까 선수 선발을 뭐 감독들 뭐 이렇게 몇 명이서 그냥 이 선수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세 대표팀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 또 대단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유럽 축구나 좀 스포츠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런 연령별 대표팀을 운영하는 게 사실 선수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역별 대표팀도 웬만하면 선발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지역별 연령별 대표팀을 선발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거든. 좀 성장이 빠른 애들, 게다가 출생월이 좀 빠른 애들, 실제 그런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출생월이 빠른 선수들이 계속 연령별 이렇게 대표팀을 가면서 또 그런 대표팀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받는 동기부여가 또 있고, 그쵸. 잘하는 애들끼리 하면서 그 선수들만 또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저변을 확산시키고 유망주들의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연령별 대표팀 같은 거는 안 하는, 운영 안 하고 그냥 한 고등학교 레벨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게 그쪽 이제 방식일 때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아까 그 사무라이 재팬의 12세 대표팀은 대표팀을 이렇게 뽑아요. 그걸 영상을 보내라고 해. 대표팀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다 영상을 보내라고 해. 개개인으로요? 그래서 자기 뭐 타격 영상, 피칭 영상을 그러면은 그 사무라이 재팬 그 12세 대표팀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다 봐, 같이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딱 뽑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리틀 야구에 소속돼 있던 엘리트 야구를 하든 아니면 난 소속팀 없는데 그냥 뒷마당에서 야구를 했던 간에 누구에게나 일단 기회는 열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되게 잘하는 선수가 못 뽑힐 수도 있고 얼토당토하는 선수가 뽑힐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이벤트야. 그렇죠. 애들이 꿈을 안을 수 있겠다.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한번 보내볼까? 설령 난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그런 과정에 참여해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야구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대단한 자극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잘하는 애들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해주면,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영상을 찍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예,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저는 어린애들이 사실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자꾸 준비하는, 멀리 보고, 본인을 가다듬는, 예, 당장을 보고 준비하는 그런 훈련 문화보다는, 예, 자꾸 그런 게 생긴 거 보면은 일본이 참 그런 걸로는 좋네. 물론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보다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예, 좋은 게 있긴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김동훈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퓨처스 선수들도 도심에서 관중이 많은 곳에서 할 때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 연령대의 전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각 학교 팀들과 연습 게임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표팀이라고 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좀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야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보네요. 확실히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대표팀도 우리도 이제 국위선양 해가지고 뭐 카퍼레이드. 이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든지 뭐 운동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리고 메달, 뭐 야구 금메달 이런 걸로 이제 이제 뭐 미국 후진국 이런 거 봐서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지도자 뽑고 좋은 선수 선발해서 나가서 막 메달 따는 거 이제 집착하지 말고 대표팀을 좀 이렇게 정말 멋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맞아. 대표팀은 멋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냥 선망의 대상. 예, 선망의 대상. 맞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좀 뭐 WBC나 뭐 프리미어십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표팀 모일 때도 항상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합숙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난 좀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모이면 뭐 보통 한 일주일 뭐 열흘 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좀 같이 모여가지고 좀 뭐 유소년 선수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같이 밥을 이것도 사실 일본 사무라이 재팬에서 청소년 대표팀이 하는 거거든요. U18세 대표팀이 뭐 연습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작년에도 그 진구구장인가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유소년 선수들을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도시락 까먹고 흔히 말하는 그 고시엔의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그쵸.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네. 와서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해주고 뭐 간단한 레슨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운영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재영 같은 선수. 지금 아마추어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나?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혹시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거잖아. 좋을 것 같긴 하다. 예. 일단 보는 것 자체로도 되게 신나는 얘기고. 원래 이제 뭐든지 자기가 가르치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뱉었기 때문에 또 그걸 더 지킬 수 있는 또 이 말하는 사람도 플러스인 거지. 네, 본인이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쵸.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를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저는 그 모든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뭐 야구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 하는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사회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도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어린이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각.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일탈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그거 그렇게 했는데 사고 치고 막 이런 거 자꾸 막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심어주면 행동 당연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말도 조심해지고. 그쵸.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금기시 돼야 되는 행동들을 안 하는 건 필요한데 정말 모델이 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조금 빠져있지 많이. 우리가 야구를 생각할 때도 이런 접촉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어린 친구들이 나랑 만났던 저 형이 프로야구에 가 있네? 와, 나 저 형한테 배웠었는데 당연히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박성민 선수가 한마디 던졌던 말, 이보모 선배가 던졌던 말, 학교 놀러와서 예. 그런 것들이 참 원동력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연세 사인마 김상수 선수처럼 어린이에게 사인해주는 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 잠깐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친구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문화기 대표님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청소년, 성인 국가대표 감독 공개 입찰, 공개 뭐 이런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대표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멋있잖아. 그냥 그렇게 해주면 국가대표인데 그쵸. 태극 마크인데 좀 기 좀 살려주고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행동을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역사가 짧으니까 뭐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 우리는 뭐 70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짧은데 이게 잘 따라하잖아. 우리나라 또 좋은 거는. 항상 좀 슬픈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실수했던 길을 좀 피해서 가면 좋을 텐데 그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다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많이. 사람은 사람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학생들한테 내가 했던 실수 그거 가지 말고 해라고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물에 빠져봐야 되고 밖에 나가서 비 맞아봐야 우산 챙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은. 아니, 그래서 부모가 됐던 지도자가 됐건 그 답답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켜봐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거 진짜 어렵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완전 아베 스타일로 끌고 가야지. 이제 우리에게 아베는 어떤 월드스쿨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군요. 그냥 끌고 가야지. 근데 이제 끌고 가면 그거는 이제 끌고 갈 당시에만 잘 되니까 독립하는 순간 또 안 되니까 결국에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길. 네. 아베 얘기하니까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요새 좀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어제도 요미우리 사카모토가 그렇죠.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좀 약하게 걸렸대나? 코로나가 뭐 강하게 걸리고 약하게 걸리는 게 있나? 참 그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하여튼 요새 좀 일본 보면 좀 안타까워. 네. 이 선수는 코로나 99%에 감염됐습니다. 이 선수는 16%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걸 못할 텐데. 원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일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대표 감독 얘기는